자, 특수한 증거 방법과 전문 법칙입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증거 방법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었고 또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볼 것이 이 사진 그리고 녹음 테이프, 영상 녹화물 등의 증거 능력을 볼 겁니다. 자, 성격을 보시면 이 사진을 비진술 증거로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 진술 증거로 취급할 것이냐에 관해서 학술 다툼이 있다는 것을 볼 것이고, 그 유형은 성질과 용법에 따라서 사본으로서 사진, 진술 일부인 사진, 현장 사진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본으로서 사진. 무슨 뜻이냐? 예를 볼게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있는데 그 흉기를 법정에 제출해야 되는데 흉기를 제출하지 않고 대신에 이 사진을 제출합니다. 이것을 사본으로서 사진이라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사진이 본래 증거로 제출되어야 할 증거물, 여기선 흉기겠죠. 그것을 제출하는 대신에 그 대용물로서 이 사진을 제출한다고요. 그랬을 때 이 사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그러려면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진을 비진술 증거로 봐야 되느냐, 진술 증거로 봐야 되느냐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다수설 판례가 구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별설 무슨 뜻이냐면 원본 증거가 증거물이라면, 증거물로서 비진술 증거라면 그 사진도 비진술 증거가 될 것이고, 원본 증거가 진술 증거라면 그 사진도 진술 증거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 다수설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구별설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원본 증거가 비진술 증거일 때, 다음 페이지 가보면 원본 증거가 진술 증거일 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원본 증거가 비진술 증거일 때는 방금 위에서 보았듯이 그 사진도 비진술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은 원본이 일단 존재를 해야 된다. 여기, 그치? 흉기라면 그 흉기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정확성,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그 사진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원본의 존재, 필요성, 정확성이라는 것은 이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자, 판결 봅니다. 이 판례는 앞에서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꺽쇠 1번. 자,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이 문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했을 때, 이 휴대전화기는 뭡니까? 휴대전화기는 여기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장 전문 법칙을 쓰지 않고 곧장 바로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일단 끊고. 근데 검사가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다는 거예요.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휴대전화기를 직접 제출하면 이 자체가 직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로 쓰는데 무리가 없는데, 휴대전화기 대신에 이 사진을, 휴대전화기에 있는 화면을 찍은 그 사진을 대체물로 제출한다는 겁니다. 이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있으려면, 자, 문자 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에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1번입니다. 이게 필요성이라는 거죠. 여기 필요성. 그리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와 정확하게 똑같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정확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원본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휴대전화기 원본이 존재할 것. 두 번째는 휴대전화기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제출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 그리고 그 영상이 휴대전화기 화면에 있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정확성. 여기선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이 원본 존재는 당연히 이 1번, 2번이 인정되려면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갖춰졌을 때 이것을 증거로 쓸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됐죠? 많이 나왔던 판례예요. 꺽쇠 2번 갈게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요때 요 문자 정보. 요 문자 정보가 어디 있어요? 요 문자 정보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치? 여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요것이 직접적인 수단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증거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직접적인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될 필요가 없겠죠. 바로 증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꺽쇠 3번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문자 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요 사진이죠? 사진은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1번, 2번 요건이 구비됐을 때 증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력을 부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왜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뭐 성립의 인정이네, 내용의 진정이네 이런 거 이딴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부인한다 이런 공식 필요 없는 거죠. 그 필요 없이 바로 사진도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1번, 2번 요건을 구비했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잘 받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원본 증거가 진술 증거일 때입니다. 올라가 보시면 여기죠. 원본 증거가 진술 증거이면 그 사진도 진술 증거가 된다. 자, 진술 증거일 때에는 위 세 가지 요건 말고도 뭘까지 갖춰야 돼요? 그때는 전문 증거로서의 예외 조건까지 갖춰야 돼요.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판례 보시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떴다. 그리고 원본과 상이 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 형식으로 제출되었는데, 자, 원본 중에서 이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의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밑에 무슨 것을 조건으로 하여, 여기서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하여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있다. 그쵸? 여기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가 이제 312조 1항이죠. 그것과 똑같이 취급해 주겠다. 어떤 조건? 이 조건이지. 원본이 존재하거나 그리고 원본 제출에 불능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그리고 정확하게 전사했을 것. 1번이 여기잖아, 그치? 여기 원본 존재, 필요성, 정확성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을 정확하게 써주고 있죠? 그거 외에 요 312조 여기서는 피신조서니 검사학생 피신조서니까요. 312조의 요건과 동일하게 취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자, 여기서부터 가로 열고 닫고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이 사건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죠. 이 문자 메시지를 동생이 사진 찍은 거예요. 휴대폰으로. 그걸 법정에 제출한 겁니다. 이때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이 사진은 뭐와 똑같다? 그쵸? 피해자 진술서에 준한다. 똑같이 찍었기 때문에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313조를 적용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증거를 쓸 수 있으려면
동생에게 보낸 것과 같음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촬영한 것이 맞다는 꼭 확인해야 되고, 그치?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 요 휴대폰 찍은 것, 그치? 누나가 남동생에게 보낸 그 문자 메시지를 찍은 그 사진 같은 경우,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두 번째, 자, 진술 일부인 사진을 볼 텐데, 이건 뭐냐면 사진이 진술 증거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를 말합니다. 앞에서 뭐였죠? 앞에서는 대용물 있잖아. 대용물이었지만 이건 대용물이 아니라 진술 증거의 일부를 사용되는 겁니다. 즉 진술자의 진술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감정조서나 감정서의 사진이 첨부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이때는 그 사진이 일부를 구성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술 증거인 검증조서나 감정서와 일체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앞에 끊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중에서 피고인의 범행 재현의 영상 부분은 재현의 진정함, 그리고 312조 3항에 따라 내용에 인정될 때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밑에 판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치?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진술의 일부인 사진, 그쵸?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공판장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 및 범행을 재현한 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부인하고 있다는 거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치? 여기 내용이 인정될 때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 능력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이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경찰이 작성한 검증조서 중에 여기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그치? 사진, 영상 관련해서 이것이 진술 및 범행 재현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 여기도 이 검증조서에 촬영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면 역시 진술 내용 및 범행 재현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려면 여기 그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도 경찰 작성 검증조서 중에 요 사진 영상이 첨부되어 있죠.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 같은 내용의 판례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것이 현장 사진이죠. 현장 사진은 그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범행 현장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 영상 부분, 그리고 CCTV라든지 촬영용 블랙박스라든지 시위 현장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다수설 판례는 이 현장 사진을 비진술 증거설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현장 사진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의 지각에 의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사진은 독립된 비진술 증거라고 한다. 그래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사건 관련성만 인정된다면 곧장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관련 판례 봅니다. 공소외인의 상해부비를 촬영한 이 사진 있죠? 이 사진 있죠? 이것은 비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곧장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도 무인 장비에 의한 여기 우리 고속도로 가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무인 장비에 의한 요 제한속도 위반 차량의 단속, 여기를 동그라미 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사진 나오네요. 사진. 이 사진도 곧장 비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곧장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밑에도 진술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요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뭐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 사진 존재만으로 소장권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공갈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임의성이 인정된다. 그런 내용인데 뭐 어쨌든 비교 형량에서 따져보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근데요, 요 판례와 비교될 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요 현장 사진 중에서 현장 사진이라고 해서 다 비주얼 증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현장 사진 중에서 이 촬영 일자 부분이 여기 조작된 것이라고 다툰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다툰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여기 사람의 지각에 의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 촬영 일자는 사람의 지각에 의한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거로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툴 때만. 그래서 다툰다는 부분을 세무칠게요. 그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